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인데요. 근데 2월 20일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중국은 지난주 설 연휴로 쉬었기 때문에 2월 18일 혹은 17일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미국이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쯤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아지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가치가 0.1%, 엔화도 0.2% 하락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에는 1,100원이 넘어섰습니다. 달러에 비해서 0.4% 정도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금융 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양적 완화를 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계속 작용하면서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에 2.05% 10년 국채 수익률이었었는데요. 지난주 한때는 2.14%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에는 2.11%까지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기대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죠. 특히 미국 주가, 독일 주가들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 상당히 우려했었습니다만 그리스가 4개월 구제금융 연장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거를 환호하면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우리 주가는 지난주 0.2%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2012년 이후 우리 주가는 다른 나라의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슈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와 유로그룹 구제금융 연장 합의를 했습니다. 4개월 연장 합의를 했는데요. 그렉시트, 그리스가 유로에서 탈퇴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가셨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도 독일 총리도 그리스가 유로존 전속기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23일 이제 그리스가 구체적인 계획 리스트를 유로그룹에 제출하게 되고요. 유로그룹은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리스 개혁이 타당한가 검토하게 됩니다. 갈 길은 상당히 좀 멀어 보입니다. 이게 타당해야지 유로가 그리스에 계속 자금 지원을 해주고요. 특히 독일, 핀란드 같은 것은 4개월 연장한 것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8월에서 그리스가 국채 만기, 이자 등으로 약 76억 유로를 갚아야 되는데요. 아마 6월쯤 가면은 새롭게 협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선 토론할 시간을 벌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문제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요. 유럽은 현재 통화동맹 상태입니다. 단일 유로라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유로 중앙은행 ECB에서 동일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은행 동맹이 이야기되고 거의 안성단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유로의 최종 목표는 재정동맹입니다. 조소해권, 예상 집행권 이거를 하나의 국가에서 상위국에서 이양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외교, 공동국가, 공동복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재정동맹이 완전히 타결돼야지 유로가 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91년에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이 정치 동맹 없는 통화 동맹은 허공에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정 동맹까지 가는 데는 큰 진통이 앞으로도 유로존에서는 따를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신용평가 등급 무디스는 러시아 신용 등급을 Baa3에서 정크 등급인 Ba1으로 1단계 강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용 등급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크본드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영향은 크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머징 마켓 시장에는 상당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미 재무부가 미 국채를 어떤 나라가 얼마나 보유가 있는가 이런 걸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엄청난 3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매년 내고 있었죠. 이 돈 가지고 중국이 미 국채를 사들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가지고는 국채 매수 규모를 줄이고 있고요. 작년에는 특히 257억 달러, 약 1조 2243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3년보다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 비중도 2010년에 26%까지 갔습니다만 작년에는 20%까지 줄였습니다. 중국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중국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 국채를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본격화될 때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미 국채를 어느 정도 매도할 것인가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미국에서 주로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기존 주택 매매,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지표들이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지수,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 미국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올수록 소비자 신뢰지수가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만은 물가는 계속 안정세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GDP 잠정치를 이미 발표했습니다만은 수정치가 아마 하향 조정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1월 실업률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그 다음에 2월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지난해 4분기 중 가계신용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60조, 작년 9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작년 9월 이후로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중심을, 그림 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인데요. 미국의 20대 도시 기준입니다. 이 실질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을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것입니다. 근데 미국 주택 가격 보면은 2006년 상반기까지 정말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이게 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되고 미국 경제에 거품이 발생하고 이 거품이 꺼지면서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2012년부터 미국이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 이런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최근에 오르다가 조금 조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가 만약 회복세가 느리게 진행된다면 아마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은행에서 매월 주택가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 말에 지난달 주택가격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역시 실질가격 기준입니다. 1986년 1월을 100이라 했을 때 큰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던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특히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017년, 2006년, 2007년 이후로는 오히려 그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물가를 고려하는 실질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그 전도시 아파트, 전도시 주택 가격은 거의 정체 상태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현재 그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평균 1.3% 올랐습니다만은 올 1월 달에는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도 우리나라도 크게 오르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GDP 잠정치에서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작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2.6%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정에서 다시 재집계해서 발표하는데요. 2.6%보다 낮은 2.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건 사실이죠.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2분기였죠. 그때 금융위기를 본격적으로 겪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GDP가 최근까지 작년 4분기까지 9% 증가했습니다만은 소비는 10%나 증가하면서 소비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충분히 회복됐을까요? 아직도 미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선이 미 의회가 추정한 미국의 잠재 GDP, 미국 경제의 성장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성장 능력보다 무려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나쁘자 미국이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라고 그러죠. 5.25%에서 0%까지 내렸고요. 세 차례 양적완을 걸쳐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었죠. 그래서 자산 가격도 오르고 소비도 증가하고 일부 투자도 증가하면서 이 갭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4분기 현재도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약 3%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도 아직도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지표를 볼 때 금리 인상도 소폭에 그치고 그 이후에도 아마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경제 지표들이 최근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금융시장이 실물 경기를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죠. 특히 장단기 금리차가 모든 경제 지표에 선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과 2년 국채 수익률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소비심리 지난달에 약간 개선됐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는 뭐 주가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왜냐하면 그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리가 개선되고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가가 오르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나 보다,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최근 주가가 약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은행에 돈을 넣어놨죠. 금융자산이 안 늘어난다. 여기다 주식, 뭐 부동산 시장도 상대적으로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이 안 늘어나고 고용도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아껴 쓰고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점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와 더불어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업 실사지수도 발표합니다. BSI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100을 넘었을 때, BSI가 100을 넘었을 때 기업들이 경기가 좋다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 제조업이고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죠. 다 같이 보면은 기업 실사지수가 68, 74 이 정도에서 계속 저조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직도 기업들이 별로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지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요. 그리스 유로그룹과 구제금융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23일 그리스가 구체적인 계획 리스트를 제출해야 되고요. 유럽그룹이 이걸 검토하고 특히 독일, 핀란드 이런 거 4개 국가 등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디스가 지난주 러시아 신용 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머징 마켓의 리스크를 더해줄 거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계속 이제 미 국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은행이 국채를 줄이고 금을 사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주택 경기, 소비자, GDP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2.6% 성장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치에서 2.1%로 하향 조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가계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심리 CSI와 BSI를 발표합니다만 다 같이 아직은 위축된 상태가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보다 좋은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